고용 안전망을 더 튼실히 하고 기간 산업의 근간도 다지겠다는 오늘 정부 정책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주요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명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뉴딜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 과거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문 대통령이 말한 한국판 뉴딜은 어떤 겁니까? 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한국판 뉴딜로 명명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지시했는데 발언 들어보시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서 경쟁력이 확인된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 등이 핵심이 되는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같은 강점을 활용한 대규모 국가 사업, 즉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를 정상화하고 공공부문 및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과거 해고를 기반으로 한 구조조정이나 고통분담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문 대통령도 전북 전주시에서 노사민정이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차 추경 계획도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용 안정 대책과 금융 안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조 원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해서 6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홍남기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한 해 추경이 3차례나 제출되는 건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입니다. 한편 오늘 이후로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로 전환해 경제부총리 주재 아래 매주 한 차례 회의를 갖고 대책 이행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